네, 10월 3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슈 레이더 시작하겠습니다. 신인규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요즘 현안 굉장히 많습니다. 키워드로 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 태영건설, 포스코홀딩스, 넥센타이어 순서대로 하나씩 짚을 텐데 첫 번째, 금융감독원 요즘 현안이 워낙 많아서 그런지 갑자기 기자들한테 이제 브리핑을 하겠다 이렇게 돌렸습니다. 네. 오늘 할 텐데 어떤 내용 예상이 됩니까? 이 자리에서는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그리고 두산그룹의 기업구조 재편, 그리고 신한투자증권 사태 어떻게 보는지, 어떻게 감독할 건지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이던데, 금융감독원의 자본시장 회계 담당 부원장이 참석해서 각 사안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브리핑은 오늘 오후 3시 30분 열리는데,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올지를 가지고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관련 내용과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당국의 대응 방안을 브리핑하는 뒤에 질의응답을 하는 형식으로 브리핑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가장 큰 관심사 역시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하고 MBK 영풍 측하고의 싸움인데, 어제 폭탄 유상증자 발표한 최윤범 회장에 대한 지금 민심이 들끓고 있어요. 금감원이 어떤 발언을 하느냐, 이거 굉장히 주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을까요? 일단 이 유상증자 자체 가격을 보면은,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알던 카드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주들, 그러니까 최근에 경영권 분쟁을 보고 단기적으로 접근한 주주들한테 피해를 떠넘기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불만들이 소액주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은 안 그래도 소액주주 마음까지 지금 붙잡아야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큰 세 가지 이슈가 이번 브리핑에서 있을 것으로 보면은, 일단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경영권 분쟁 얘기들을 먼저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상증자는 아마 질의응답 때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얘기가 경영권 분쟁에 따라서 지금 영풍도 그렇고 고려아연도 그렇고 지금 각자 상대방이 잘못한 게 있다면서 금감원에 조사 요청을 했거든요. 이 관련 내용들이 어떻게 지금 진행 중이고 중간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가 하나 따져볼 부분이고요. 두산그룹 같은 경우가 아마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단기적으로 사업 구조 재편 과정에서 소액주주 침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합병 비율을 한쪽이 유리하게, 정확하게는 오너가 유리하게 됐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 합병 증권 신고서 지금 금감원이 2번 정도 다시 쓰라고 했거든요. 지금 새로 낸 정정신고서를 오늘까지 금감원이 추가 요구를 하지 않으면 합병이 지금 이대로 되는 분위기인데, 금감원 쪽에서 지금 이 두 기업의 기업 가치 산정을 어떻게 볼지에 따라서 시장의 투자 심리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이 신한투자증권이 유동성 공급자 LP 업무 중에 해서는 안 되는 선물 매매하면서 1,300억 원 넘는 손실을 기록한 사건, 지금 내부 통제 안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신한투자증권만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증권사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지, 이런 부분들도 오늘장, 내일장 시간의 거래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 될 겁니다. 네, 금융회사가 파생상품 거래에 손실 숨기고 이러면서 이제 파산한 사례도 해외에서는 덜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지적을 또 추가로 내놓을지도 주목을 해야 되겠고, 뭐니 해도 고려아연하고 MBK 간의 싸움, 그중에서 유상증자 오늘 굉장히 관심이네요. 예, 지금 최윤범 회장을 응원을 했던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뒤통수를 맞은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지적을 내놓을지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 태영건설입니다. 그동안에 굉장히 오랫동안 주식 거래가 안 됐었단 말이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재무적으로. 오늘부터 거래 재개가 된다면서요. 네. 이 거래소에서 이 상장 유지 결정을 내린 건데요. 태영건설에 대해서 7개월 만에 거래 재개인데, 7개월 만에 거래 재개라는 게 주주 입장에선 길 수 있지만 워크아웃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빠른 겁니다. 1년, 2년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태영건설 같은 경우는 이번에 거래 재개 결정 이후에 보도자료를 내고 투자자의 신뢰 회복과 경영 정상에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기존의 재무구조 개선 계획 이외에 안정성 높은 공공공사 수주 이런 것들 적극 나서면서 실적을 끌어올리겠다라는 계획을 함께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 경사가 났다는 거죠, 사실. 태영건설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TY홀딩스도 최근에 움직임이 있긴 했습니다. 태영건설의 모회사가 이제 TY홀딩스일 텐데, 지금 워크아웃 중인데 거래 재개된다라는 거는 재무적으로 뭔가
구조가 조금 좋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네, 완전 자본 잠식을 해결했기 때문에 상반기 기준으로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실제 시장에서는 거래 정지 1년도 채 안 돼서 거래소에 주식 거래 재개 결정 내린 것을 보면서 태형건설의 워크아웃이 순항하고 있구나라는 하나의 증거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태형건설이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자산 총계가 4조 8천억 원 정도 됐습니다. 부채가 그런데 4조 2,600억 원 정도 됐으니까 자본금 1조 4,300억 원까지 계산하면 자본 잠식 상태는 해소되는 것이죠. 그래서 채권단에서는 거래소가 태형건설의 재무구조 개선을 인정한 것이라는 분위기가 관측이 되기도 했고요. 이런 분위기는 현재 태형건설의 자산 매각이 순조롭게 진행된 탓이 큽니다. 덕이 큽니다. 에코프로 같은 대형 매물들의 매각 작업들이 저희 예상보다는 좀 잘 된 면들이 있었거든요. 에코프로가 아니고 에코비트. 에코비트입니다. 예. 예. 에코비트 같은 이 대형 환경업체들 매각 작업이 예상보다 잘 됐고 또 태형건설이 보유했던 최대 규모의 PF 사업이었던 마곡 원그룹 80% 되어 있는데 갑자기 무너질 뻔했던 이 사업들이 다시 좀 마무리가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래가 재개되는 이 태형건설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오늘 장에 보여줄지도 하나의 살펴볼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거래 재개하자마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실. 계속 거래 정지 직전까지는 주가가 계속 떨어져 왔는데 굉장히 낮은 수준의 주가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요즘 기업들 실적 계속 내놓고 있는데 포스코 홀딩스도 실적을 공개했단 말이죠. 조금 부진했는데 그것보다 컨퍼런스 콜에 좀 주목을 한다면서요. 맞습니다. 실적만 놓고 보면은 2분기 때 안 좋았던 거 그대로 3분기에도 좋지 않구나라는 시장의 시각들이 일단 있었습니다만 이게 공시 이후에 나온 컨퍼런스 콜 이후에 분위기가 좀 바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증권가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은 포스코홀딩스의 3분기 실적 매출은 전년 대비 3.4% 줄어든 18조 3천억 원 수준이고요. 영업이익은 40% 가까이 떨어진 7,400억 원 했었거든요. 그리고 포스코가 올해 투자비도 좀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업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컨퍼런스 콜 이후에 증권사들이 이 포스코가 내놓은 계획들이 그래도 시장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맞는 것 같다. 앞으로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인도입니다. 실적 부진한 가운데 포스코가 인도 공략을 강화하기로 했거든요. 그동안에 추진을 했다가 실패했던 오디샤주의 인도 오디샤주의 그 일관 제철소 건설을 이제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인도의 JSW라는 곳과 합작 법인을 맺어서 만들어서 이 연간 기준으로 그리고 전체로 보는 게 낫겠네요. 전체로 봤을 때 5년 동안 약 5조 원 정도의 투자를 하거든요. 5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하는데 포스코가 1년에 만들어내는 현금 창출 능력이 4조 5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포스코가 비단지고 낼 수 있을 정도의 총투자가 나오는 상황에다가 이 인도에서 이미 현지 공장 부지 한 2곳 정도를 제한을 했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는 인도에서 지금 뜨고 있는 현대차도 지금 실제로 상장하고 했었습니다만 인도의 자동차 강판 그러니까 고가 제품들 생산하는 곳이기 때문에 공급 과잉 우려도 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재무적인 내용과 이 사업적인 내용을 같이 봤을 때는 포스코의 인도 사업 공략 지금이 나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인도 시장에서 지금 쇠물 만들어내는 외국 회사가 별로 없습니다. 이번에 상공정 진출을 하게 되면 자동차 강판 만들기 위해서 쇠물까지 지금 뽑아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좀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포스코홀딩스가 매우 긍정적이다라는 평가를 내놨고요. 상상인 증권 같은 것도 포스코가 전분기 기준으로 수익성도 일단 방어를 하면서 향후 계획을 지금 내놓고 있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게 포스코가 현재 구조조정 중이거든요. 그런데 구조조정 계획을 내놓은 지 3개월 만에 현금 유입이 6,500억 원 수준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원래 포스코는 연말까지 올해 사업부 정리로 9천억 원 규모의 현금 마련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상황 보면은 포스코가 내놓은 계획에 큰 문제가 없겠구나라는 것들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들이 나오는 겁니다. 네, 포스코 홀딩스. 예, 특히 뭐 요즘에 경제뿐만 아니라 인구 세계에서 1등이 됐죠. 네.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도 지금 한 7% 안팎 고성장 중인 인도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데 그 호실적 앞으로 기대가 된다. 이런 내용도 증권사 리포트로 확인이 됐습니다. 마지막 이슈는 넥센 타이어인데 넥센 타이어 역시 실적을 내놨습니다. 타이어 종목들 주가 다 지지부진하긴 합니다만 금호 타이어는 좀 좋은 실적을 내놨고 넥센은 좀 부진했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증권사들 좀 반응이 안 좋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예상된 악재들이 좀 있긴 한데 이렇게 쏟아지는 비를 넥센만 지금 다 막고 있다는 평가가 증권사에서 나옵니다. 일단 3분기 실적 넥센타이어 살펴보면요. 매출은 전년 대비 2.3% 늘어난 7,88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만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5% 떨어진 523억 원 기록하고 또 단기 순손실을 내놨거든요. 넥센의 미국 거래처 가운데 ATD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타이어 도매업체입니다. 이곳이 이달에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파산 신청하기 전까지는 당연히 경영난이 있었겠죠. 그래서 물품 일단은 싸게 팔고 또 판매도 잘 안 되고 이런 영향들이 있었을 텐데 넥센도 물렸나요? 물렸습니다. 북미 지역 매출이 12% 감소를 했거든요. 3분기에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파산 신청을 10월에 했다는 거는 이 영향이 4분기 그리고 내년엔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될 거고 유통망 변화를 지금 제대로 금호나 한국에 비해서 덜 했다라는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악재고요. 또 하나의 악재는 멕시코에서 나왔습니다. 멕시코에서 지금 중국산 타이어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정확하게는 중국에서 생산된 타이어가 수출되는 것을 막겠다는 건데 중국의 넥센 타이어 공장의 이 수출 물량 감소가 지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이 영향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넥센 타이어 성장이 유출될 것으로 보고 있고 여기다가 환율 변동 때문에 대규모 외화자산 평가 손실도 이번에 악재가 됐습니다. 이게 단기 순손실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넥센 타이어 측 설명이고 그래서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지금 적어도 3곳 이상의 증권사가 이 회사의 목표치를 낮추고 있습니다. 10,000원에서 다 10,000원 아래로 떨어진 것들 지금 확인할 수 있죠. 아마 이게 내년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증권가의 시각입니다. 예, 더 떨어질 때가 있나 싶었는데 더 떨어지는 걸로 증권가들이 이렇게 다시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레이더였습니다. 신인규 기자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